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하는 수술 키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 개발이 되고 수술용 키트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수술 기구들은 일부는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모양이 변형돼서 유사하게 보이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치료과에서 사용되는 키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구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보시면은 이제 환자도 더 안전하게 치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의도된 바로 치료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치주과에서 사용하는 키트인데 멸균 소독이 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플라스틱이죠. 대부분 뚜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뺄 수는 있어요.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분리해서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뚜껑이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있으면 그 각도대로 넣으면 쉽게 경첩이 조립되고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만 맞으면 쉽게 빼고, 이런 상태에서 이 수술 세트를 이제 넣고 하죠. 여기 보면은 토크렌치하고 뎁스 게이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빼서 옆에 놓겠습니다. 기구를 넣으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다양한 드릴들이 있죠. 기구를 보면은 핸드피스 드릴에 연결해서 쓰는 게 있죠. 끝이 보면은 로 핸드피스에 사용될 수 있게 끝이 돼 있죠. 이걸 이제 임플란트 모터에다 연결해서 쓰는 게 있고, 또 임플란트 모터에 연결하지 않고 수기구에 연결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토크렌치인데, 토크렌치에는 홀이 있는데 이 홀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죠. 그래서 모터에 연결하는 거, 수기구에 연결해서 쓰는 게 있는데, 이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마운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고무 오링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제 뚝 떨어져서 이제 환자가 흡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를 딱 소리나게 연결을 하면은 거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체결을 이제 잘해야 되겠죠. 모터에 연결하는 것도 체결을 잘 하시고, 렌치에 연결하는 것도 체결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기구들이 입안에서, 입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게 이탈됐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구토 반사 같은 것들이 이제 미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 근처에 근육도 좀 늘어져 있어서 흡입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바들이 보면 대부분 크게 생겨가지고 흡입했을 때 우리가 보철할 때 쓰는 작은 정도의 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체결을 잘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구들은 요즘은 이제 좀 굵은 기구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어요. 끝에서부터의 길이가 이제 마킹이 되어 있고, 이 마킹이 본 크레스트에서 닿을 때쯤, 사라질 때쯤 집어넣으면 이 길이만큼 들어가게끔 의도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스탑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스탑만큼은 들어가면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를 보시면 여기 보면 3.5 직경 2.2에 3.0,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드릴은 두 가지 직경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끝에는 2.2고 위에는 3.0이라는 거예요. 3.0으로 확대가 되게끔 의도가 되어 있는 드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F3.5는 뭐냐면 이 임플란트 메이커에서 임플란트 픽스처의 그 길이 모델을 정의할 때 직경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직경이 3.5mm, 4.0mm, 4.5mm, 5.0mm 이렇게 직경이 있는데, 그런 임플란트를 심을 때 사용되는 이제 드릴이라는 거를 여기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5mm 직경을 갖고 있는 임플란트를 10mm짜리를 심고 싶다 그러면 이 드릴을 이용해서 골창을 형성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검은색 마킹이 보이는 데까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5mm 직경을 갖고 있는 임플란트를 8.5mm만큼 골창을 형성해서 넣고 싶다고 한다면 이 드릴로 드릴링을 한 후에 식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제가 수련회 때 임플란트 심을 때는 이렇게 드릴이 많지 않았어요. 드릴이 많지 않고 그냥 그 한 가지 가지고 짧은 길이도 심고 긴 길이도 심고, 직경은 이제 다양했지만 지금은 되게 많이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스탑이 있고 이제 뎁스에 대한 마킹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보면 칼라로 코드화 돼 있고, 아마 임플란트 픽스처의 그 포장재도 이 칼라로 코드가 돼 있어서 좀 헷갈리지 말고 직관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고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는 가이드 드릴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은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니셜 드릴이라는 텀을 더 많이 씁니다. 가이드 드릴이라고 한 거는 이제 요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해서 캐드캠으로 스텐트를 정밀하게 뜨고 그 안에서 유격 없이 드릴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따로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날 위에 보면은 이렇게 실린더형의 이렇게 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스텐트에 실린더에 딱 맞아가지고 이쪽은 이제 쉽게 유격을 갖고 들어가지고 여기는 딱 껴가지고 이만큼 싹 들어가면 이제 원하는 위치에 이니셜 드릴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린데만 드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양이 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끝이 되게 날카롭게 생겼고, 이거 보면은 이제 끝에도 잘 깎일 것 같고, 사이드도 잘 깎일 것처럼 생겨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니셜 드릴과 이제 3.5 드릴을 이제 끝을 비교를 해보면 끝의 모양이 어때요? 이제 하나는 조금 더 삐죽하고 뭉툭하죠? 이 뼈라는 거는 되게 단단하잖아요. 피질골이고, 그래가지고 뼈에다가 이 트위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움직이고 튀겨지게 돼요. 의도치 않게 튀겨지면서 좋은 위치, 임플란트 특히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한데 그 위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트위스트들이 잘 따라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이니셜 드릴을 쓰게 돼요. 이건 미끄러지지가 않죠. 그래서 트위스트 드릴로 하게 되는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미끄럽고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피질골을 미끄러지지 않고 튀겨지지 않고 원하는 위치에 그 다음 드릴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홀을 뚫는 게 이 드릴의 용도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라운드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 이제 인덴테이션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심어야 될 이제 부위의 골질이 되게 얇은 피질골로 되어 있고 아예 성긴 망상골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로는 살짝 이제 피질골만 뚫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방사선 평가라든지 이런 드릴 중에서 이게 되게 하드하고 피질 이제 트라베클을 해도 되게 치밀한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쓰게 돼 있죠. 살짝만 피질고를 뚫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드릴이 충분히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깊게 집어 넣게 돼 있어요. 그 차이는 상태죠. 피질골의 두께, 이제 망상골의 치밀함을 가지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코티칼 부분만 딸 거라면 뭐 각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각도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이 따라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의도는 그 다음 드릴이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내주는 선발대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이니셜 드릴이라는 거죠. 린데만 드릴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 그 밑에 보면 사이드 컷 드릴이라고 있어요. 사이드 컷 드릴은 아까 얘기했던 이니셜 드릴하고 틀리게 이제 이 드릴도 사이드 컷 드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옆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차에다 집어넣고 옆으로 밀면은 그게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겠지만 얘는 끝이 되게 넓죠. 뭐 압력을 줬을 때 끝에 면적에 걸리는 압력이 이게 훨씬 더 크죠. 들어가기 되게 쉬운데 얘는 끝이 되게 면적이 넓잖아요. 이런 애들은 직진하는 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톱니처럼 돼 있어서 이 이제 드릴은 옆에를 잘 깎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임플란트를 이제 심기 위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위치가 아닌 거예요. 옆에다 요만큼 중첩되고 뚫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써서 이제 측방력을 가해서 옆으로 확장을 해서 약간 초기 고정을 이제 포기하더라도 이제 좋은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쓸 때 이 사이드 컷들을 쓰기도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데 평면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게 이제 균질성 있는 이제 망상골을 갖고 있는 데다 임플란트 심으면 이게 뭐 별로 미끄러난 일이 없는데 이제 발치화가 리모델링이 덜 되거나 아니면 이를 뽑자마자 심었을 때 보면 피질골이 되게 단단하게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게 의도치 않게 팅스되면서 미끄러질 수 있고 그런 오차가 누적돼서 마지막에 아주 엄한데 홀이 뚫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이런 드릴을 쓰게 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드릴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드릴 익스텐션. 이거는 이제 이거를 연결하면 이만큼 이제 핸드피스 헤드에서 끝이 되게 이제 멀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부분 마취하게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 닿지만 뼈가 많이 녹아서 요 아래까지 이렇게 이제 드릴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핸드피스의 헤드가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걸리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헤드가 걸려서 안 들어가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뽑다가 루트레스트 남겨놓고 거기를 뭐 핸드피스로 갈아낼 때 발을 이용해서 갈아낼 때 바가 길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드릴 익스텐션이에요. 그 모터 핸드피스 헤드에 걸리지 않고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드릴 익스텐션이죠. 근데 구치부에서 쓰기는 어렵죠. 입을 이제 쉽게 벌릴 수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용도는 드릴 익스텐션은 이 드릴링 향후에 임플란트가 지향해야 될 각도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요. 여기 보면은 임플란트가 이 두 치아의 중간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싶은데 드릴 익스텐션을 쓰게 되면 조금만 이제 각도가 틀어지더라도 위에서는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식립 중에 생기는 각도 에러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기울어졌을 때 살짝 느낌이 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드릴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같은 각도라도 위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죠.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각 전치부에는 옆에 치아가 걸리지 않더라도 이런 드릴 익스텐션을 써서 그 정확한 각도로 식립할 수 있는 이제 레퍼런스를 두죠. 그래서 드릴 익스텐션은 두 가지 용도, 옆에 치아랑 걸리지 않게 골창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각도가 중요할 때 익스텐션을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옆에서도 보고 이제 앞에서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각도가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포지션에 중요하고, 이제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링규얼 포사가 있잖아요. 이쪽에 되게 중요한 해부학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의도를 이제 전반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어. 그러면은 이쪽에서 퍼포레이션이 되고, 이 링규얼 포사가 퍼포레이션 되면 되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익스텐션을 이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뭐 그 이후에 연결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드릴링과 관련돼서 이제 사이드 컷 드릴과 드릴 익스텐션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